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4일 새벽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호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호남의 현재 분위기, 민주당이 과연 싹쓸이 할 수 있는가, 이런 총선 분위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호남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미래통합당은 호남의 공천도 다 못했습니다. 왜냐면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이유는 호남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0%다. 이런 판단이 앞서겠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거기서 한 1000표, 2000표 정도만 나온다고 해도 그 당선을 노리고 이제 출마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호남이라는 미래통합당의 척박한 땅, 여기에서는 그 정도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혁명배당금당, 잘 아시죠? 허경영당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당도 호남에 굉장히 많은 공천을 했는데, 미래통합당은 공천을 못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지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김무성 의원한테 호남 선대위원장을 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김무성 의원이 그걸 거절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봐도 호남에서 얼마나 미래통합당이 힘든가. 물론 김무성 의원이 거절한 이유는 또 황교안 대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오케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호남 미래통합당에 있어서 호남 선거라는 것은 지금 정말 무인지경,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그 정도냐? 여론조사에서 흔히 지역별 지지도 이런 걸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호남은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거의 70%를 넘나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0%를 넘나든다는 얘기는 현장에 나가보면 거의 문 대통령 지지자 외에는 보이지 않는 현상, 그렇게 해야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민주당 후보들 외에 다른 후보들이 호남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면 싸늘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실제 돌아다니면 이 후보자의 손에다 대고 침을 뱉는 사람까지 있었다. 제가 이걸 강창희 전 국회의장한테 들은 적이 있었는데 침을 뱉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정도로 싸늘한 분위기, 아마 그게 아닐까. 지금 호남에 있는 비민주당 계열 후보들은 그런 고초를 겪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싹쓸이가 가능하냐? 하나씩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거의 싹쓸이에 가까운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생당, 어차피 호남은 민주당과 민생당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민생당은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 경쟁력으로 막판 뒤집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4년 전에 보면 19대 총선이죠. 20대 총선이죠. 4년 전에 보면 호남에서 28석입니다. 이 중에 민주당이 3석밖에 못 얻었어요. 국민의당 바람. 반문재인 정서를 등에 업은 국민의당이 23석을 얻었죠. 거의 싹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민주당 얘기는 두세 개 정도 빼고서는 우리가 싹쓸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20대 총선과 거꾸로, 국민의당과 거꾸로 지금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하나씩 보면 광주는 8석입니다. 광주가 흔히 호남의 잣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8석입니다. 이 8석 전체가 안정권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생당은 실제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습니다. 민생당 후보들은 대개 현역들입니다. 광주의 이제 서구의 천정배 6선이죠. 동남을 4선 박주선, 김동철 광산갑 4선, 장병환 동남갑 3선, 최경환 북구을, 여기 이제 초선인데, 이렇게 전부 다 현역 중진들인데, 이 현역 중진들이 민주당의 새로운 후보들한테 또는 과거에 낙선한 후보들한테 턱도 없이 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현역들이 10 내지 20%, 이거는 그러니까 인물 경쟁력이라기보다는 정당 경쟁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정당 경쟁력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현역들이 밀리고 있다. 그러니까 광주 전체인 8석이 민주당의 안정적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남은 10석이 걸려 있습니다. 10석. 여기에 10석 전체가 민주당 후보의 굉장한 우세입니다. 우세고, 하나 예외라고 한다면 박지원 의원 정도가 있는데, 박지원 의원 지역구 목포죠. 목포에서 현재, 근데 박지원 의원도 사실은 KBS 광주 총국하고 한국리서치가 3월 31일, 4월 1일 이렇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의 김원희 후보가 43%, 박지원 후보가 31%, 그리고 여기에는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이 대략 한 15, 16%. 이게 1월 말부터 지금까지 줄곧 목포 지역의 여론입니다.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박지원 의원의 목포에 대해서는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다 사실은 엊그제 사실은 무소속의 손혜원 의원, 열린민주당이죠. 열린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이 가서 또 박지원 의원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그러고서 좀 시장도 돌아다니고 이랬습니다. 낙선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기자들이 질문하는 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낙선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미 한 차례 했습니다. 이것도 박지원 의원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죠. 그래서 전남에 10석이 걸려 있는데, 박지원 의원 정도가 2위를 달리고 있고, 2위도 이제 1위와 차이가 많이 나는 2위, 그 정도고, 다른 9석은 거의 지금 판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민생당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전남 10석은 민주당이 싹쓸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전북 지역이 이제 있는데, 전북 지역이 10석입니다. 10석. 근데 여기서 민주당과 지금 경합하고 있는 것은 한 곳이고, 무소속과 경합하고 있는 것도 한 곳이다. 그래서 거기를 제외하면 8석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주 등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민생당과 이렇게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 군산입니다. 군산에 보면 민주당이 이제 신영대 후보인데, 무소속이 김관영 원내대표였죠. 과거에. 근데 여기도 신영대 후보가 지금 현재 오차범위 내지만 앞서고 있습니다. 48.4%. 그리고 김관영 후보가 42.4%. 그러니까 6%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는데, 물론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니까 이제 8.8%라고 보면 오차범위 내지만 6%포인트면 꽤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군산이 민주당과 무소속, 그러니까 여기 민생당은 아닙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민생당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소속과 경합을 벌이는 곳, 여기가 이제 남원 임실 순창인데, 3월 28일, 29일 전북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조사인데, 여기는 무소속 이용호 후보가 45.2%, 민주당의 이강래 후보가 42.9%. 이건 초박빙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뺏긴다고 한다면 남원 임실 순창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고, 전남에서는 뺏길 곳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광주에서도 뺏길 곳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현재 민주당이 열세인 곳, 경합 열세인 곳은 전북의 남원 임실 순창, 이 한 곳을 제외하고는 없다. 그러면 호남 전체가 28석이라고 했죠. 28석 중에 현재 27석 정도가 가능하고, 때로는 28석 싹쓸이가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이 이제 민주당의
호남 싹쓸이, 이게 몰고 올 여파, 이런 것들도 꽤 중요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는 중요합니다. 사실 20대에 보면 그 미래통합당, 그 당시에는 이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의 이정현 후보가 호남에서 당선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저는 일종의 반작용이라고 보는데, 반작용으로 사실은 영남에서 민주당 후보가 꽤 당선됐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김부겸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김부겸 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 수성갑, 거기에서 주호영 의원이 수성을 해서 수성갑으로 옮겨왔죠. 옮겨왔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주호영 의원이 여러 여론조사 결과, 6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그 김부겸 의원이 약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그런 결과를 받았고, 5개의 여론조사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크게 또는 작게 이렇게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 호남에서 미래통합당의 후보들이 만약에 선전을 한다면 그러면 김부겸 의원도 대구에서 충분히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미래통합당은 아예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 여러 지역구에서 발생을 했고, 바로 그런 여파로, 반작용으로 김부겸 의원이 영남에서 지금 고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낙동강 전선이 무너졌다.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뭐 일부 지역구에 따라서는 좀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끝까지 봐야 되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낙동강 전선은 무너졌다. 이런 것들이 호남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고전하고 있는 그거의 반작용이다. 근데 앞으로 이제 11일간 남았습니다. 이 11일 동안도 이때의 관전 포인트를 보면, 이제 왜냐하면 전국 선거의 판세라는 것이 계속해서 11일 동안 보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보도의 결과로 호남에서 미래통합당의 텃밭은 영남, 민주당의 텃밭은 호남. 그런데 호남에서 미래통합당이 고전하고, 뭐 고전 정도가 아니죠. 거기는 뭐 불모지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영남, 미래통합당의 텃밭인 영남에서 민주당한테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영남에서 지금 서로 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가 상당히 경합해서 이렇게 좀 붙어 있는 선거구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선거구들이 민주당에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11일 동안.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런 게 결국은 지역주의입니다. 그 지역주의는 근데 뭐 타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역주의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무시하고 뭐 지역주의 타파 이런 걸 이론적으로는 외칠 수 있으나 정치 현실에서는 지역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는 뭐 우리가 부인해서는 정치 현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이 지역주의는 수도권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는 것은 어찌 보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영남 출신이 많은 지역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 그게 이제 뭐 강남 3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호남 출신이 많은 곳은 강북권, 도봉, 뭐 노원, 뭐 성북 뭐 이런 지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호남과 충청도 출신이 많은 곳, 그러면 뭐 영등포 일대 뭐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천을 할 때 그런저런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공천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지금 뭐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호남 중심, 영남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공천을 하기 때문에 뭐 두 당이 같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달리 미래통합당이 영등포 일대에서 충청도 출신이나 호남 출신을 공천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만약에 강북권 일대에서 영남 출신을 공천하면 당선권에 훨씬 더 근접할 수 있다. 이런 걸 알지만 두 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오늘 말씀드린 것은 민주당이 호남에서 거의 싹쓸이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